저기 숙제하다가 어려워할 것 같은 거 미리 조금만 좀 짚어줄게요. 산술기하 평균 관련된 문제 중에서 우리가 아직 안 했던 것들이 있어서 처음엔 좀 당황하거든 이런 거. 어차피 지금 안 하면 다음 시간에 질문 받는 거라서. 11번. 이거 유형편이야. 11번. 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말 좀 해줘. 얘는 분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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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분리하면 앞에 거가 A-A분의 1 더하기 B-B분의 1. 그럼 A 더하기 B는 문제 나왔으니까 이제 A분의 1과 B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빼기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것의 최대를 물어보는 것은 이것의 최소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얘는 지금 4니까 이것의 최소값은 3기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아까 이거 두 개 곱하는 거 알려줬을 거다. 그거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3기 문제 중에 또 특이한 거가 지금 이것처럼 11번처럼 하는 유형 중에 여기 옆에 14번도 혹시 그게 보이실까요? 14번. A, B, C가 다 양수니까 3기인 것 같은데 14번도 보면 이렇게 분리, 이렇게 분리, 이렇게 분리, 따로따로. 그럼 따로따로 분리해서 쓰면 C분의 A, 첫 번째 C분의 A랑 나오는데 그것과 역수관계인 거 보이죠? 이렇게. 얘를 3기를 쓸 거야. 그래서 서로 역수인 것들을 짝 맞추기 하면 얘는 세 쌍이 나올 거예요. 그럼 C분의 B랑 B분의 C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A분의 B랑 B분의 A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얘는 괄호 3개로 산술기하를 3개를 같이 쓰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됐죠? 참고로 15번. 얘가 조금 어려운 스타일인데 이것을 최대값 구하는 거. 자, 이렇게 분수꼴로 나와 있는데 최대값 구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너희가 만약에 x분의 1의 최대다. 이거는 상상할 수 있어. 여기 보자. x분의 1의 최대라고 하면 상상할 수 있는 게 분자가 상수예요. 상수라고 하는 것은 분자는 값이 안 변해. 1로 고정되어 있어. 그 말은 분모에 있는 x가 커져야 돼, 작아야 돼? 얘가 최대를 가지려면. 분모에 있는 x는 최소여야 되지. 그죠? 1을 가장 작은 걸로 나눠야 가장 큰 수가 나오죠. 맞아요? 자, 이것처럼 얘가 분자가 상수로 딱 하나 정해져 있으면 숫자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이것의 최대값을 분모의 최소값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문제 보시면 분자랑 분모가 다 x가 들어가 있는 변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분자를 ui를 나는 상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 분모 분자를 똑같이 x로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나누기 x. 그래서 분자는 1이 되는 거고 분모는 x 더하기 4 더하기 x분의 4. 그래서 이 두 개로 3기를 쓰시면 분모가 최소값이 나오고 분모가 최소가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값의 최대가 나옵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없나요? 아, 그리고 참고로 지금 오늘 결석한 친구들 있어서 요거를 영상을 거기다 올려줄게. 선수학 유튜브 올려줄 거니까 숙제하다 혹시 다시 보고 싶으면 보셔요. 뭐 그렇고 여기 나오네. 이거 19번. 이거 아까 코시 슈바르츠 3개짜리 알려줬죠? 코시 슈바르츠 3개짜리 그거 이용하시면 얘가 답이 나올 거고. 22번 어렵겠다. 나머지는 너희 몫으로 해갖고 오시고요. 자, 그럼 이제 함수 들어갈까? 함수 82조 함수. 함수 본격적으로 너희가 실질적인 함수를 배우는 첫 번째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함수의 개념을 잘 공부해놔야
이게 고3 때까지 쭉 편하게 가니까 함수를 조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함수. 함수가 뭐예요? 아는 것. 알고 있는 함수. 너희가 알고 있는 함수란. 함수란 신기하게 중1 때부터 함수를 배웠거든? 너희가 함수를 3년을 배웠는데 함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 자, 함수라는 것은 보통 만약에 변수가 두 개라고 한다면 x, y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변수라는 것은 x, y 값이 계속 변해도 되는 값.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미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x의 값이 정해질 때 그럼 x의 값이 정해질 때라는 것은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정해진다라는 거야. 그때 y의 값이 단 한 개씩 y 값이 단 한 개씩 정해지는 x랑 y의 관계 이를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함수의 정의는 어느 책을 봐도 다 저런 식으로 쓰여져 있을 건데 x의 값이 하나 정해질 때 y 값이 단 하나 정해진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런 예시로 볼 수가 있죠. y는 x제곱. 자, 얘는 함수가 맞죠. 너희가 배운 게 2차 함수겠지만 얘가 함수가 맞다라는 것은 x가 하나 정해지면 y가 하나 나오니까. x가 뭐라고 주어져도 y 값은 무조건 하나가 나오죠.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라 주어져도 y가 1이 나오지. y가 똑같은 건 나오는 건 상관이 없어. 그냥 x가 정해질 때 y가 정해지면 돼. 자, 근데 만약에 y제곱은 x다.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x가 1이야. 그럼 y제곱이 1이니까 y값이 두 개나 나와요. 이런 게. 그럼 이런 것은 함수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x가 하나 정해질 때 y값이 하나 정해지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하고요. 자, 지금 봤던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예시를 내가 몇 가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 볼 건데 자, 여기서 그릴 것은 벤 다이어그램인 거야. 얘는 x라는 집합인 거고 x가 될 수 있는 것의 집합. 그 다음에 y가 될 수 있는 것의 집합. 자, x가 될 수 있는 것의 집합을 1, 2, 3으로만 정해보면 x가 1, 2, 3으로 아니다. 1, 2, 3 말고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정해보면 y의 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된다고 놓을게요. 자, 그럼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나는 어떤 함수를 볼 거냐면 이 함수 관계를 볼 거야. y는 x제곱.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1이고요. x가 0이면 y가 0이고 x가 1이어도 1이죠. 자, 이렇게 x가 하나 정해질 때 y가 하나씩 정해지는 거. 이걸 우리는 함수 관계라고 하고 선생님이 지금 무심코 이렇게 그린 그림은 뭘 의미하냐면 자, 여기 있는 이 x라는 집합은 이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하나의 집합이니까 정의역은 x는 해서 마이너스 1, 0, 1 집합 비율을 써서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y가 될 수 있는 애들의 집합은 우리는 공역이라고 부르고요. 공역은 y가 가능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중에서 우리 여기 y값이 화살표를 받는 값이 있지. 그러니까 y값이 나오는 이가 이걸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불러요. 치역은 y값이긴 한데 얘는 다시 말해서 그냥 y가 아니라 x에다가 뭔가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야. 그래서 치역은 얘네들이 원소가 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애들이 원소예요. fx. 이거 너희가 알지? 함수값인 거? 그럼 이런 함수값들이 다 원소인 거야. 그래서 치역은 집합으로 쓰면 0하고 1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특징을 잠깐 적어보면 치역이라는 애는 늘상 공역에서 나오니까 공역의 부분집합이겠구나라는 첫 번째 성질을 알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심코 선생님이 화살표를 쭉쭉쭉 던졌는데 여기는 화살표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낸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응이라고 해.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는 거. 그거를 우리는 대응이라고 생각하면 돼. x에다 어떤 숫자를 넣는 거. 그래서 아까 봤던 요식에서 x에다 1을 넣는 거. 대응시키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대응하는 y값이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 대응하는 y값은 1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원소가 함수값이라고 하는데 얘를 말로 풀어서 써보면 x에 대응하는 y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함수값이라고 너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운 거.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들은 다 이렇게 x에다가 뭔가 숫자를 넣어서 나오게 된 y값들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치역을 너희가 구했는데 공역 안에 원소가 없으면 걔는 함수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인데 내가 정의역을 마이너스 1, 0, 1이라고 주어놓고 치역을 마이너스 1이라고 아니 공역을 마이너스 1과 0이라고 정했다고 쳐볼게. 그러면 얘는 0 넣었을 때 0이 나오지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 없어. 그지? 그럼 이런 것은 식만 봤을 때, 얘 식만 봤을 때는 함수 관계가 되는 것 같지만 정의역, 그러니까 x의 값이 정해져 있을 때 그 y 값이 이 공역 안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값이 있기 때문에 얘는 함수 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함수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아까 봤던 것처럼 x의 값이 정해질 때 y 값이 단 한 개씩 정해져야 되는데 x의 값을 정하기 나름이라고요. 그래서 그 x의 값의 정의역을 너희가 제한된 범위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 전체로 줄 수도 있는데 그 정해져 있을 때 주어져 있는 건 또 정해져 있는 y값 안에서 값이 나와야 우리는 함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기본적인 함수는 이 정도 개념으로 짚고 책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책에 보시면 첫 번째 대응이라고 말이 나왔지. 자,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x에 y가 짝지어지면 x가 y에 대응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대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응. 그러면은 이렇게 대응된 이 y값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fx라고 얘기했었죠? 함수값. 자, 그래서 이렇게 대응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호로 x에서 y로 대응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x에서 y로.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f다라고 해서 이 밑에 기호처럼 쓰기로 약속을 해요. 자, 여기서 기호, 이 기호는 왼쪽에서 대응되는 그 x라는 집합이 얘가 바로 정의역이다라고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을 공역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x의 y로 대응이 되는데 그 대응되는 y 값들 그러니까 치역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함수 값들을 원소로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fx 얘가 이제 원소고 뭐라고 하죠? x에 대응하는 y값이 fx일 때 이렇게 쓰면 되나? 이 정도로? 이게 바로 치역을 의미하는 거. 자, 치역은 결국엔 함수값이 원소가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죠. 자, 그럼 지금 밑에 그려져 있는 벤 다이어그램 괄호 1, 괄호 2, 괄호 3번에서 함수 관계가 되는 것과 아닌 것을 구별을 해볼게요. 첫 번째 거. 자, 1번 같은 경우는 함수 관계인 것은 x가 정해질 때 y가 하나 나오는지 보면 돼. y가 겹쳐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x가 y에 딱 하나씩만 대응이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되는 거죠. 자, 2번은 a일 때, b일 때는 대응이 되는데 c일 때는 대응 관계가 없어. 그럼 C일 때는 대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X라는 정의역은 A, B, C가 다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는 C에 대한 Y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A랑 B는 하나씩 대응됐는데 C가 두 개나 대응되니까 얘는 함수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X가 하나 정해질 때 Y값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얘는 함수 관계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희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도 알 수 있을 거고요. 칠판을 여기를 보세요. 앞에 화면을. 자, 그럼 이제 정의역, 공역, 치역. 아까 설명했던 거.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x가 될 수 있는 것의 모임. 그러니까 x를 정의역. 그다음에 공역은 y가 될 수 있는 것의 모임. y를 공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림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함수 관계를 위해 f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화살표, 대응이 되는 애들을 찾은 거니까 치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까 쌤 쓴 거보다 되게 좋은 표현이 있네. 여기. x를 그 정역의 원소라고 했을 때 그때 나오는 함수값. 이게 바로 치역된다. 자, 그래서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정역은 1, 2, 3인 거고
공역은 ABC예요. 하지만 치역은 AB. 이렇게 해서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정역, 공역, 치역. 자, 얘네들은 다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기호를 반드시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성질.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함수의 개념이야. 그래서 함수를 이해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개념이나 그 다음에 함수의 정의 알아야 되니까 좀 봤고요. 자,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이거 어디냐? 83쪽 서로 같은 함수.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서로 같은 함수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 함수가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는 들어가거든. 그랬을 때 서로 같은 함수에 관련된 문제는 꼭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쉽게 나오거든. 쉽게 생각해서 너희가 함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x고 뭐 2x라 칠게.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도 2x야. 그럼 두 개가 똑같으면 당연히 같아. 근데 이건 당연히 같은데 칠판 안 보는 사람 두 명이나 있어. 여기 보세요. 자, 서로 같은 함수는 어떤 거가 되냐면 함수식은 달라도 여기 밑에 있는 예시를 볼게요. fx는 x고 gx는 x 세제곱. 함수식은 서로 달라. 서로 다르지만 정의역을 얘로 정할게요. 마이너스 1과 1. 그러면은 내가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도 넣어보고 여기다도 넣을 거예요. 그럼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1을 넣어볼게. f1은 또 1이고요. g1도 1이다. 지금처럼 뭐냐면 넣은 것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똑같은 거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이렇게 서로 같을 때 이럴 때는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내가 f에도 넣어보고 g에도 넣는데 그 값이 늘상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서로 같은 함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쓰죠. fx가 gx랑 똑같다. 이럴 때 f랑 g는 서로 같은 함수. 자, 이게 똑같다라는 게 얘를 함수 값으로 보는 거야. 함수가 똑같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x에다가 1, 2, 3 넣었을 때 나오는 g에 1, 2, 3 넣었을 때 나오는 그런 애들이 서로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의역이라는 것은 정하기 나름이라서 정의역이 그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방금 봤던 예시지만 fx가 x고요. gx가 x 세제곱인데 여기서 정의역을 만약에 둘 다 정의역을 이렇게 잡을게. 1, 2 이렇게 잡으면 얘는 서로 같은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x에다가 1 넣었을 때는 서로 같아. 그러니까 f1과 g1은 같죠. 그죠? 그렇지만 f2는 g랑 다르지. 얘는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닌 거죠. 자, 지금처럼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닐 때는 f랑 g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 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넣었을 때 나오는 치역이 늘상 같은 것. 그게 바로 서로 같은 함수다. 자, 그러면은 요거 잠깐 보실게요. 여기 있는 예시에서. 자, 함수의 치역을 구하시오. 3번 볼 거야. 3번 함수의 치역. 자, 치역을 구하라는 것은 당연히 x에다 마이너스 1, 0, 1을 세 개를 다 집어넣으라는 거고요. 자, 집어넣었을 때 만약에 3번을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f-1. f-1이면 절대값 풀어서 3 나오지. 그 다음에 f0. 그러면 얘는 2 나오고요. 그 다음에 f1. 그럼 얘는 마찬가지 3 나오죠. 그러면은 겹쳐지는 원소는 한 번만 쓰시니까 집합이니까 치역 2, 3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희가 정의역의 원소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의역의 원소가 마이너스 1, 0, 1, 2라고 해볼까? 이렇게 그래놓고 4번이 함수가 되는지 함수의 치역을 구하시오라고 한번 해본다면 함수가 우선은 얘는 될까 안 될까? 정의역을 이렇게 놨을 때 얘는 함수는 안 돼요. 왜냐하면 x에다 2를 넣었을 때 f2가 8 빼기 2여서 6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6이 여기 안에 없어. 그지? 그러므로 얘는 이거는 아예 함수 관계가 될 수 없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은 이제 너희가 치역을 구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x랑 y가 얘네들이 함수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인데 항상 함수인지 아닌지는 정의역에 따른 치역이 이 공역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치역이 공역 안에 들어가는지를 꼭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함수 관계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되는 문제들을 많이 나오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봤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함수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 자, 이거를 밑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처럼 일일이 넣지 말고 너희는 방금 설명했던 고개념으로 들어가면 돼. 예를 들어서 지금 리을 볼게요. 자, x가 이렇게 대응된대. 자, x가 이렇게 대응된다라는 것은 왼쪽이 x고 오른쪽이 지금 y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x에다가 0, 1, 2를 다 넣어봐야 돼요. 그럼 0, 1, 2 다 넣으면 0 넣으면 1 나오고 1 넣으면 0 나오고 2 넣으면 1 나오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 이 안에 있는지 확인. 그럼 있으면 리을은 함수가 맞아요. 됐나요? 근데 만약에 디귿처럼 x에다가 0, 1, 2를 넣어. 근데 얘 값이 0, 1, 4. 근데 4라는 값은 여기 y값 안에 없지. 그러면 얘는 함수 관계가 아니다. 됐지? 함수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역에 해당하는 y값. 그러니까 치역이 다 공역 안에 있어야지.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역하고 공역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방금처럼 원소나열법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이제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해서 범위가 나오기도 해요. 마찬가지야. 근데 얘는 지금 함수라는 게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게 너희가 좀 보게 되거든. fx라는 함수식이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얘랑 얘. 근데 조건은 바로 이거야. 홀수이면 첫 번째 함수에다 대응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짝수이면 두 번째 함수에다가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이상 7 미만인데 x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의역을 보면 1, 2, 3, 4, 5, 6. 자, 그랬을 때 그 중에 홀수인 애들 1, 3, 5. 그거는 첫 번째 시계. 그 다음에 2, 4, 6. 그거는 두 번째 시계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는 그 치역을 구하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 자, 그럼 이제 서로 같은 함수 문제 볼게요. 자, 서로 같은 함수. 자,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을 각각 넣었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의역이 1, 3이면 너희는 F1과 G1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F3과 G3이 같아야 되는 거야. 서로 같은 함수 문제에서 이게 바로 같은 함수라는 거예요. 그럼 F1은 A고 G1은 1 더하기 B니까 이거 관계식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F3은 3A고 그 다음에 G3은 9 더하기 B니까 요거 하나. 두 개 연립하면 A랑 B가 나오겠지. 그치? 아마 지금까지 했던 문제들 중에서 제일 쉬울 거야. 수학과 들어갔을 때 아직 여기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3번에 3번을 한번 볼 건데 요거 얘가 조금 까다로워. 문제 읽어보고 문제 뜻부터 파악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자, 얘는 거꾸로 뭐냐면 함수식이 주어져 있고 정의역이 안 나왔어.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정의역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자, 여기서 이용하는 거 우리 그거 아마 쓸 거예요. 아마도 그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 만약에 이제 x의 원소가 n개다. 그러면 x의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 뭐였지? 2의 n제곱 요거죠? 요거 아마 쓸 거예요. 보세요. 자, fx. 자, fx랑 gx 나왔는데 문제에서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럼 똑같아야 된다는 건 좌변에 나오는 함수값. 그러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우변에 나오는 오른쪽 gx, x세제곱 마이너스 x의 값이 똑같아지는 x를 찾아야 되지. 맞아? 자, 이게 언제 같아질지를 구할 거기 때문에 얘는 단순 3차 방정식이 돼. 자, 그래서 얘를 우변으로 죄다 넘길게요.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 자, 이거 조리제법 이용해야 되지? x에다 뭐 넣으면 돼요? 합이 0이 될 때는 1 넣으면 되지. 이게 숫자의 합이 0일 때는. 따라서 얘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요렇게롬. 그 다음에 요거 인수분해 한 번 더 되지.
얘가 마이너스 2하고 1로. 맞아? 그러니까 얘는 요거 1을 해로 갖는다는 것은 x-1을 인수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두 개 인수분했을 때 x 더하기 1과 x-2는 0. 그래서 얘네들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총 세 가지가 나오더라.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2. 그러면은 얘네들을 원수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면 다 얘는 그 서로 같은 함수가 될 거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x라는 집합이 저기 있는 원소 다 안 갖고 있고 이거여도 돼. 정의역이 1만 돼도 F1하고 G는 같은 거니까. 근데 또 이거 말고 이거여도 되는 거예요. 또 이거여도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뭐야? 이걸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의 문집합을 찾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될 수 있는 x들을 다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쭉 다 쓰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일일이 안 구하고 너희는 부분집합 개수로 구하면 좀 더 빠르죠. 왜냐면 2의 3제곱.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조건이 공집합은 아니다라 나왔으니까 하나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7개. 직접 구해도 7개 나오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개수를 구하는 거면 굳이 저렇게 일일이 안 쓰시고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고 간편하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 서로 같은 함수 개념 나간 거고 지금 잠시 풀 시간을 줄게요. 지금 현재 86쪽까지 얘도 한번 풀어보실게. 자, 함수의 그래프. 이거는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 막 연습을 한다기보다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파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87쪽이야, 함수의 그래프.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 순서쌍의 모임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함수를 내가 그린다라는 것은 x에 대응하는 y값들의 순서쌍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다라고 해석하라고요. 그러니까 함수는 그냥 너희가 관계식을 보고 여태까지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함수 관계를 맺는 순서쌍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서 만약에 x라는 집합이 13577이고 y가 2468인데 얘네들이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 순서쌍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치자. 그럼 얘도 우리는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래프로 그리는 게 순서쌍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프는 점만 찍으면 돼요. 이게 1,2를 의미하지? 1,2 이렇게. 그 다음에 뭐 3,4 여기다 치고요. 5,8, 7,8 대충 이거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얘가 바로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그런 순서쌍을 다 모아놓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는 2x다라고 한다면 보통 여기에서 y는 2x라고 써있고 정의역에 대한 뭐 언급이 안 되어 있다. 정의역이 뭔지 굳이 설명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x랑 y가 모든 실수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이랑 공역이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것은 그냥 암암리에 정의역은 x바 x는 모든 실수라고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역도 y바 y도 모든 실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얘는 x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1, 2, 3, 4를 떠나서 뭐 2분의 1, 3분의 1 유리수도 다 되고 루트 2, 2루트 2, 뭐 3루트 2 이런 것도 다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일일이 모아놓으면 점들이 찍힐 건데 그 점들이 무수히 많이 이 사이사이가 빈 곳 없이 다 찍히니까 얘는 하나의 직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등식이 참이되게 하는 순서쌍을 다 모아놓는 거고 그 모아놓은 것들은 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 아니 내가 뭔가 들은 것 같은데? 정의역에 따라서 모양이 좀 바뀔 수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y는 2x라는 것을 그래프를 그냥 그린다 그러면 저렇게 그리겠지만 이번에 뭐 y는 2x라고 하고 정의역의 범위를 x바 x는 1에서 3까지다 이렇게 만약에 정의를 내린다면 그때는 그래프가 1에서 3까지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 1일 때 얘가 2가 나오고 3일 때 6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찍힌다면 1에서 2일 때부터 3일 때 6일 때까지 모든 점들 다 모아놓으면 이거 하나의 선분이 되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되게 특별한 게 아니라 등식이 참이되게 하는 순서쌍을 모아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쌍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점들이 유한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무한계,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프로 주어져 있을 때. 자, 우리가 좌표평면에다가 그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함수는 아니고요. 첫 번째 거 얘를 한번 보면 x가 만약에 임의의 값이 여기가 1이라고 칠게. 1일 때 y 값이 얘는 2개가 나오지. 그지? 그래프가 점이. 그러니까 x가 하나 정해졌을 때 y 값이 2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함수 관계가 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맞아요? 얘는 대응되는 값이 2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보면 x가 임의의 값이 정해져 있을 때 y 값이 엄청 많잖아. 그지? 그럼 얘도 함수 관계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안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애라 치고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K라 놓을게. 그럼 얘는 x가 하나 정해지면 y가 하나 나오지. 그지? x가 또 하나 정해져도 y가 하나 나오죠. 똑같은 값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모든 수를 이렇게 써보면 y 값이 k로 이렇게 대응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대응되는 거. 그래서 얘는 함수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 자, 그래서 x축이 평행한 애들은 곧 함수가 되고 y축이 평행한 애들은 함수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시면 얘도 x가 하나 정해질 때, 요직선 x가 하나 정해져 있을 때 y값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겠죠. x가 하나 정해질 때 y가 하나, x가 하나 정해질 때 y가 하나. 얘는 이제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함수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조금 더 기하학적으로 빠르게 찾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x축의 수직으로 직선을 딱 내렸을 때 교점이 하나이면 된다고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교점이 2개가 나오거나 없는 부분도 생기지.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2번도 교점이 무수히 많거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함수가 아닌 거고요. 3번은 어떻게 그리든 간에 교점이 무조건 하나 나오지. 그지? 아까 봤던 예시 위에 것도 어떻게 그리든 간에 교점이 하나가 나오니까 얘네들은 다 함수라고 할 수 있다. 됐어?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너희가 뭔지 못 알아봐도 이 위에 있는 문제 이렇게 생긴 곡선 처음 보죠? 하지만 얘가 x축이 수직으로 이렇게 직선 내렸을 때 교점이 무조건 하나 나오면 얘도 함수다. 됐죠? 그래서 이제 함수인지 아닌지를 단순하게 정의역과 치역을 보고 결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도 결정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제 4번으로 갈게요.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 찾으려면 너희는 이렇게 x축의 수직으로 직선 내려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기역과 그 다음에 리을 그리고 미음도 다 한 점에서 만나죠? 그죠? 그 다음에 비읍도 다 한 점에서 만나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함수다. 하지만 나머지 리을은 두 점에서 만나거나 디귿도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생기니까 이런 것은 함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x축의 수직으로 직선 그려서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뭐 밑에 있는 문제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4-1번 얼른 골라볼까? 함수인 그래프인 거. 뭐 있니? 함수인 그래프가 많으니까 안 되는 거 찾을까요? 안 되는 거 뭐예요? 니은. 그죠?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 다음에 리을. 이거 빼고 다 되지. 자, 미음은 함수가 되는 게 미음은 얘가 이렇게 거기다 그어도 교점이 하나라서 돼요. 자, 그래서 함수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림 그려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 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함수 여기가 이제 되게 중요한 파트야. 이제 이거 하면 끝나. 더 없어. 지금 몇 시야? 그렇지. 3시 15분. 내가 빨리 하면 일찍 끝내줄게. 목표는 갑자기 자세를 고쳤는데 역시 빨리 끝내준다라는 말이 가장 행복한 말이야. 자, 여러 가지 함수. 재밌네. 자, 여러 가지 함수 요것도 요거 너무너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나는 거. 각각 비교하는 방법 잘 아셔야 되고 함수에서 여러 가지 함수 관련된 문제들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보실게요. 여러 가지 함수. 자, 사실은 너희가 이미 함수를 1차, 2차, 3차, 4차 뭐 이런 함수들, 3차, 4차는 안 배웠지? 1차, 2차 함수까지 배웠죠? 그런 함수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항함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차수를 알 수 있는 거, 1차 함수, 2차 함수, 뭐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거. 그거 말고도 너희가 이제 오늘 말고 다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뭐 유리함수 이런 것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뭐 무리함수 이런 것도 배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종류별로 나타내는 건데 이거 말고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런 다양한 함수들 말고 어떤 케이스냐면 얘는 대응 관계에 따른 그러니까 대응 관계의 형태를 보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함수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배울 거야.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형태를 보고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네 가지 배울 건데 그중에서 첫 번째 가장 쉬운 애 상수함수부터 배울게요. 상수함수는 이미 안다. 자, 상수함수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얘가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생긴 애들 얘가 바로 상수함수예요. 뭔지 알지? 자, 상수함수는 x는 상관없는데 x의 값에 관계없이 y의 값이 일정한 거. 그러니까 x의 값에 관계없이 y 값이 일정한 함수. 그러니까 y값이 계속 똑같은 거지. 만약에 여기가 1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 함수를 만약에 fx라고 했을 때 fx는 1 이렇게 쓰죠. 또는 y는 1 이렇게 쓰죠.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x의 값에 상관없이 y 값이 늘상 1로 똑같은 거 이런 게 바로 상수함수다. 자, 그럼 상수함수를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역에 1, 2, 3,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역에 1, 2, 3, 4가 있다고 할게요. 만약에 내가 정의역을 1, 2, 3, 4로만 정해놨으면 얘는 사실상 그래프가 이렇게 점으로만 찍혀야 돼. 1, 2, 3, 4. 내가 밑에 있는 것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결정하면 얘는 이렇게 점만 찍히는 거예요. 그래도 얘는 상수 함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얘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데 y 값이 계속 1로 대응이 돼야 돼. 그러면은 1로 대응되니까 이렇게 생기는 애. 이게 바로 상수 함수가 되는 거지. 그죠? 이게 y 값을 일정한 거. 그래서 얘는 관계식으로 써도 fx는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퀘스천.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예시랑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x라는 원소가 1, 2, 3이고요. y라는 원소가 a, b, c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가 상수함수가 되려면 상수함수는 몇 개일까요? 몇 개지? 가능한 상수함수의 개수. 누가 얘기했어? 3개. 왜냐하면 다 A로 대응될 수도 있고 다 B로 대응될 수도 있는 거고 다 C로 대응될 수도 있는 거라서. 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자, 지금 이렇게 문제를 내는 이유는 상수함수 개수 구하는 거 많이 나와요. 이런 것도 3가지. 경우의 수를 보시면 되는 거. 자, 즉 상수함수의 개수는 누구만 보면 될까? 여기 있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보면 되죠. 얘가 3개니까 당연히 상수함수 개수는 3개인 거지. 그러므로 상수함수 개수, 여기서 상수함수 개수. 지금처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상수함수 개수 구하는 공식. 얘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다. 자, 지금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첫 번째 상수함수 봤으면요. 상수함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할 거냐면 항등함수라는 걸 배울 거야. 항등함수. 야, 너희 항등이란 말 우리 항등식에서 썼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 얘는 항상 성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함수에서 항등함수는 건 뭐냐면 넣은 게 나와야 돼. 얘를 넣은 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x에 대응시킨 함수값. x에 대응시킨 값이 함수값인 함수? 이게 말이 어려운가? 쉽게 말해서 넣은 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함수가 항등함수인데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돼. 그럼 항등함수는 2 넣으면 2 나와야 되고요. 3 넣으면 3 나오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그래.
그래서 대표적으로 항등함수는 이렇게 쓰죠. fx 넣은 게 나왔다. 넣은 게 나왔어. 그럼 만약에 항등함수가 되려면 이런 애들도 항등함수가 되나요? f2x. 안 돼. 아직 이거 어려워. 이건 나중에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넣은 게 나와야 돼. 자, 그럼 주어져 있는 거 항등함수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fx는 x세제곱이에요. 자, fx는 x세제곱인데 내가 여기서 정의역을 마이너스 1, 0, 1이라고 지정할게요. 자, 주어져 있는 함수는 항등함수인가요? 그죠? 왜냐하면 넣었을 때 말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항등함수라는 게 꼭 fx는 x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역에 따라서 항등함수가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만약에 항등함수라는 것을 내가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이 y는 그래프로 표현하면 얘죠. 이렇게. y는 x라는 이거 직선. 얘가 바로 항등함수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정의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라면 y는 x. 얘가 유일한 항등함수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애들은 뭐 예시에 따라서 정의역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문제. 자,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1, 2, 3, 4 나왔어? 자, 정역하고 공역이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자, 여기서 항등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항등함수의 개수는? 어? 4개? 어머, 아니요. 하나예요.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2 나오고, 3 넣었을 때 3 나오고, 4 넣었을 때 4 나온 요런 대응 관계 딱 한 개예요. 항등함수 개수. 그러니까 치역의 개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넣은 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 왜냐하면 1, 2, 3, 4가 각각 얘네들이 다른 대응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 이렇게. 이런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렇게 대응되는 함수는 유일하게 얘 하나지. 그죠? 이렇게 생긴 애 하나니까 얘는 항등함수.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x가 1, 2, 3인데 y가 2, 3, 4야. 그럼 얘는 항등함수 가능? 얘는 불가능이죠. 그죠? 왜냐하면 항등함수가 되려면 얘네들을 원소를 다 갖고 있어야 돼. 공역이. 그래서 얘는 항등함수 안 된다. 자, 항등함수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4개 한다 그랬는데 벌써 2개 했어. 2개밖에 안 남았어. 좀만 참아. 근데 원래 뒤로 갈수록 할 말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뭔가 계속 속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지. 그래서 세 번째. 자, 1대1 함수. 진짜 중요한 애들은 이제 뒤에 있는 3번과 4번에서 나와요.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 x라는 조폭 모임과 y라는 조폭 모임이 싸워. 근데 y가 숫자가 좀 더 많다? 근데 하나당 한 명이 붙잡고 때리는 거야, 이렇게. 이건 1대1 함수예요. 이렇게. 그 4번은 누굴 때릴지 모르겠다. 그래서 y는 4번. 자, 이게 뭐냐면 1대1 함수라는 건 x에 y가 하나씩 대응되면 돼. 무조건. 그러니까 짝꿍이 하나씩만 되는 거. 짝꿍이 하나씩 되는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 하나 남아도 괜찮아요. 남아도 괜찮은 거. 그래서 짝꿍이 하나씩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대1로 붙는 거야. 1대1로 싸우는 거 이렇게. 얘가 1대1로. 1대1로 싸우지 나머지 하나 남아도 상관없어. 쟤네 싸울 사람이 없을 뿐이야. 자, 그러면은 1대1 함수라는 것은 x에 y가 단 한 개씩만 이렇게 짝꿍이 하나씩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네 번째 이거는 중요하니까 2개 비교해야 돼서 같이 할게요. 1대1 대응. 자, 1대1 함수 중에서 우리는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1대1 함수라는 집합 안에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자, 그러면은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저기 x랑 y 중에서 남는 y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똑같은데 얘가 대응이 하나씩 되는데 남는 게 있으면 안 돼서 얘네들이 x랑 y의 원소의 개수가 우선 같아야지만 성립해요. 이렇게. 그래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차이가 남는 거 얘는 있어도 되고 1대1 대응은 있으면 안 돼. 하나하나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특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대1 함수,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와 있을 때는 규칙이 요거밖에 없어. 얘는 남는 게 있어도 되고 오른쪽은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이거밖에 없지만 이거를 그래프로 치면 조금 더 어렵지만 느껴지는 게 있거든. 한번 볼게요. 자, 너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있죠? 자,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될까 안 될까? 2차 함수. 자, 2차 함수는 1대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2가 여기 있다고 칠게. 2일 때 y 값이 여기라고 칠게요. 1이라고 그냥 해보자. 그럼 여기 반대쪽 여기가 1이라고 칠게요. 그럼 1일 때도 1이지. 그럼 얘는 대응관계 살펴보면 1하고 2가 있는데 얘가 다 1로 가는 거네. 그럼 얘 1대1 함수가 돼? 안 되지. 그럼 얘는 하나씩 하나씩 대응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왜 이렇게 나오니? 얘가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직선 그렸을 때 교점이 2개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y가 똑같아지는 x가 2개이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죠. 맞나요? 자, y가 똑같아지는 x가 2개이니까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봐봐. 아까 우리 그래프 찾았죠? 자, 이렇게 가로축, 그러니까 x축이 평행하게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한 개가 나온다. 그럼 얘는 1대1 함수라고 할 수가 있다. 지금처럼 2차 함수는 2개가 나오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제 x축이 평행하게 이렇게 그렸는데 얘가 하나가 나오면 얘는 1대1 함수가 된다. 자, 그러면은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1대1 함수 중에 일부분이거든? 그죠? 그럼 1대1 함수 중에 일부분인데 그럼 이 2개는 차이가 뭐냐면 그래프 2가지를 볼게요. 1번 그래프. 자,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진짜 함수의 천재일 수 있어. 음, 자. 자, 쉽게 생각해서 만약에 1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둘 다 곡선이긴 한데 그림의 특징은 1번 그래프는 여기 왼쪽 부분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왼쪽 부분이 x가 작아질 때 얘가 계속 가까이는 가는데 x축하고 안 붙어. x축하고 안 붙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쭉 얘는 계속 증가하는 애예요. y값이. 자, 2개 그래프 중에서 하나는 1대1 함수가 되고 하나는 1대1 함수가 아니 미안. 하나는 1대1 대응이 되고 하나는 1대1 대응이 안 돼요. 뭘까? 자, 우선은 이거 1대1 함수인지는 볼까요? 1대1 함수 맞나요? 그치? 하나 생기지? 자, 둘 다 1대1 함수인 건 맞아. 그렇지만 여기에서 1대1 대응이 안 되는 애가 있어. 그게 누굴까요? 1번일 것 같지? 자, 1번은 왜 그러냐면 보시오.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디다 그리던 교점이 무조건 하나 나와야 돼. y에다 어디다 그리던 근데 1번은 여기에 교점이 없죠? 자, 여기 교점이 없어. 그럼 여기 교점이 없다라는 것은 x는 되게 많이 정해져 있는데 y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y 값이 이렇게 남는 게 있는 거야. 여기가 지금 남는 거예요. 공역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얘는 지금 4는 치역이 안 되지. 맞아? 4는 치역이 아니야. 얘는 치역이 안 돼. 그 말은 얘는 그래프상에 없어.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공역은 전체인데 얘가 이 y가 될 수 있는 거 전체가 공역인데 그중에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남는 애들. 그래서 요거는 1대1 함수이기는 하나 1대1 대응은 아닌 거예요. 얘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를 해볼까요?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차이가 뭐냐면 1대1 함수는 1대1 함수 요거 밑에다 지우고 아니다. 여기다 적을게. 여기. 자, 교점이 하나여도 되고 5월 교점이 0개여도 된다. 그죠? 여긴 지금 교점 없죠? 교점이 없어도 한 개이거나 빵 개이면 1대1 함수야. 그런데 이제 교점이 무조건 한 개인 거. 이걸 바로 1대1 대응이라 한다.
어떻게 그렸을 때? x축에 평행하게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 나오거나 빵개 나오는 것까지는 1대1 함수. 그렇지만 교점이 무조건 하나만 나오는 애는 1대1 대응이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 오, 그러면은 문제 좀 볼게요. 이것도 개수 구하는 거 할 건데 이따가 정리를 해볼 거고. 여기 좀 설명이 되어 있네요. 1대1 대응 그래프 판별. 여기 책에 이렇게 써져 있지.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인 거. 오, 여기 예시가 되게 좋네. 이게 1대1 대응인 거고, 요거는 1대1 대응은 아니지. 맞아요? Y 값이 여기 이쪽에 교점이 안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거는 1대1 함수이기는 해. 좀 구체적으로는 정리를 또 해줄 거야. 간단하게 먼저 예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개념 체크.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배웠던 상수함수, 항등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1대1 대응 좀 찾아볼게. 자, 우선은 4번. 상수함수 몇 번? 상수함수 누구? 하나로 일정한가? y값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가? 니은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거.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거 항등함수 뭐죠? 리으라고? 미음 둘 다 되죠. 맞나요? 1, 2, 3 이렇게 나왔지? 1, 2, 3 넣은 거 그대로. 자, 그러면 상등함수 됐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뭘까? 1대1 함수는 x랑 y랑 딱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처럼 y가 겹치는 게 있거나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1대1 함수는 비율 맞나요? 남는 거 하나 있어도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비읍. 이해 안 되는 거 이 사람. 우선 디귿은 함수 자체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남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미음과 비읍.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특징 좀 살펴볼게요. 보면 1대1 대응해서 봤더니 남는 게 있으면 안 돼. 공역이 1, 2, 3이면 1, 2, 3 다 대응돼야 되고 공역이 ABC면 ABC가 다 대응돼야 돼. 그럼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그러면은 공역이나 치역이 같군요. 맞아요? 주어져 있는 y랑 대응되는 y 값이 똑같은 거지. 맞아? 공역이랑 치역이 같고 지금 1대1 대응을 보고 있는 거야. 공역이랑 치역이 같고 또 하나는 정역의 원소의 개수랑 치역의 원소의 개수, 아니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죠. 얘가 원소가 3개면 얘도 3개여야 되지. 그래야 하나가 하나에 대응되니까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1대1 대응은 그런 차이가 있고 1대1 함수는 공역이랑 치역이 같을 필요 없어. 얘는 치역이 공역 안에 그냥 들어가죠. 같을 필요는 없다. 그 차이 있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첫 번째 차이점에 나왔죠.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하나 대응이 되는 건데 그것을 조금 유식하게 쓴 게 바로 이거야. 자, 이게 이제 뭐냐면 x가 다르면 y도 다른 거거든. x1과 x2는 다른 숫자죠. 서로 다른 숫자 넣으면 그때 함수값이 서로 다른 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x1과 x2, x3가 있는데 여기에 뭐 y1, y2, y3 내가 이렇게 대응되면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잖아. 그죠? 왜냐하면 x랑 y가 x1하고 x2가 다르면 얘네 y 값이 달라야 되는데 얘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1대1 함수가 안 되고 만약에 대응 관계가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1대1 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x가 달라지면 얘네들이 계속 바뀌면 y 값도 이렇게 바뀐다. 그게 바로 요거예요. 자, 이 기호는 외우고 있어야 돼. x가 달라지면 y 값도 달라진다. 저걸 보자마자 너희는 이게 1대1 함수라는 뜻이구나. 근데 여기에다가 뭐까지 붙으면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멘트까지 붙으면 그것은 1대1 대응이다.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요거 위에 적혀져 있는 것은 1대1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1대1 함수라는 집합 안에 1대1 대응이 있는 거니까 즉
1대1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데 거기에 요 조건까지 추가가 되어 있다. 그럼 그거는 우리는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럼 지금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함수, 상수함수까지 봤는데 문제 몇 개 좀 더 볼게요. 자, 오십시다.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얘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요런 문제가 문제에 많이 출제가 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자, 여기서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자, 문제에서 x의 범위가 이렇게 정의역이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무수히 많은 수예요. 마이너스 1, 0, 1이 아니라. 그 다음에 0에서 4까지 무수히 많은 수. 그게 x에서 y로의 함수. 그러니까 x가 정의역, 그 다음에 y가 공역 이렇게 되는 함수 fx를 이렇게 정의 내렸대. 근데 그것이 1대1 대응이래요. 그랬을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1대1 대응이 가지고 있는 특징. 1대1 대응 그래프 특징을 좀 볼게요. 자, 1대1 대응의 그래프의 특징은 여기 보시오. 여기 보시오. 여기 보시오. 자, 아까 우리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애들은 1대1 대응 및 1대1 함수가 안 되지. 그죠? 자, 얘가 안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얘는 y값, y를 보셔야 돼. y값이 감소해. 그러다가 y값이 증가하죠. 그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그래프가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부분이 당연히 생겨버리면 이렇게 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겨. 맞아요? 왜 이렇게 졸지? 자, 그런데 1대1 대응은 교점이 두 개가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시작이 감소면 얘는 계속 감소해야 돼. 시작이 감소면 계속 감소해야 얘가 x축에 평행하게 직선 그렸을 때 얘는 교점이 하나죠. 시작이 증가면 얘는 계속 증가해야 돼. 그래야지 얘가 계속 교점이 하나다. 맞아요? 그리하여 1대1 대응 그래프의 특징은 늘상 증가하는 함수이거나 또는 감소하는 함수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만 해야 돼. 그리하여 방금 봤던 이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예제 6번으로 다시 가시면 결국 fx는 ax 플러스 b인데 여기 있는 이 식이 a가 우리는 기울기라고 부르죠. 1차 함수에서. 이거 뭐 1차 함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a가 만약에 1차 함수가 아니고 이런 함수라면 얘는 어차피 1대1 대응이 안 돼요. 이게 1대1 대응이라는 것 자체가 주어져 있는 것은 1차 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a는 0이 아니다라는 게 그냥 나와야 되고 근데 아시다시피 너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 이렇게 생긴 거나 혹은 감소하는 함수 이렇게 생긴 거 둘 중에 하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범위를 나눠서 가셔야 돼요. 첫 번째, 기울기가 오른쪽 위를 향할 때 증가하는 함수라는 것은 a가 0보다 클 때지. 그래서 얘는 a가 0보다 클 때로 나누고 그 다음에 밑에 감소하는 함수는 a가 0보다 작으니까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 자, 그럼 봐봐. 증가하는 함수의 특징은 증가하는 함수 이렇게 그려지는데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야.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여기고 1이 여기라고 칠게요. 그럼 실제로 얘는 아까 우리 함수의 그래프 배웠지? 정의역에 해당하는 순서쌍만 점으로 찍는 거예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어.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때 작은 값이 나와야 되고 1일 때 큰 값이 나와야 되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 작은 값이면 얘는 0이 나오는 거고 1일 때 큰 값이면 4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므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나오고 1 넣었을 때 4가 나오는 걸 순서쌍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1,4 두 개를 넣고 연립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관계를 보시고 너희가 이제 기울기를 바로 찾아낼 수 있다면 기울기로 하셔도 되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럼 이걸 비교하면 벌써 a가 먼저 나오죠. x 증가량이 2, y 증가량이 4. 따라서 a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또는 뭐 1,4 중에 아무거나 대입하면 b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런데 얘는 a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a가 만약에 음수면 지금 뭐 밑에 있는 그림처럼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그래프인데 이때는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여기고 1이 여기라고 치면 실제 그래프는 여기 끝, 여기 끝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다. 그럼 이때는 이제 거꾸로 나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최대가 나오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 4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4 나와야 되고 1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되니? 0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거 이용해서 이제 또 기울기 구하시면 x 증가량이 이거고 y 증가량이 이거. 자, 그런데 x는 2 증가할 때 y는 마이너스 4. 4가 감소되니까 이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조금 이런 풀이가 어렵다. 그래프를 떠올리기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를 지울게요. 자, 이거는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1대1 대응이 되는데 기울기가 양수면 x의 범위랑 y 범위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대응되는 거죠. 작은 거 넣었을 때 작은 거 나오고 큰 거 넣었을 때 큰 거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a, c랑 b, d를 지나간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가 0보다 작다. 그러면 A에서 B까지 X고 C에서 D까지가 Y다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거꾸로 넣는 거예요. X자 이렇게. 그래서 얘는 A, D랑 B, C 이거를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는 주지만 얘를 막 외우라고 알려주는 건 아니요. 너희가 이해되면 저걸 막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수학은 이해가 되면 암기할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래서 예제 6번처럼 밑에 있는 문제 1번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6-2 같은 거 보면 자, 얘는 이미 기울기가 마이너스라고 나왔단 말이죠.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나왔으면 이제 얘는 작은 거 넣었을 때 큰 거 나오고 큰 거 넣었을 때 작은 거 바뀌어 나온다고. 그러니까 A 넣었을 때 3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 3과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먼저 대입하면 B가 나오는 거고 그러고 나서 얘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6-3번도 한번 볼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는 너희한테 풀 시간을 내가 못 주고 문제를 다양하게 좀 풀어줄게요. 자, 6-3번 보시면 자, R에서 R로 가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R은 보통 실수예요. 얘가 실수라고 써있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그러니까 정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게 1대1 대응일 때. 자, 1대1 대응일 때 얘는 문제 의도가 뭐냐면 자, 관계식이 두 개로 나왔어요. 요거랑 요거. 근데 x의 범위가 요렇게럼 요렇게럼. 자,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냥 1차 함수면 이렇게 찍 이걸 봤지만 얘는 두 개 그래프가 연결된 함수야. 자, 무슨 말이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만약에 여기가 x는 0이라고 칠게요. 그럼 x가 0이면 y값이 얘는 1이지. 맞나요? 자, x가 0이면 y값이 1이야. 그러면은 y값이 1이 뭐 대충 여기라고 치면 그러면은 그 값을 기준으로 얘는 기울기가 1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야. 근데 이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도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 거 그래프 그리면 x는 0 이상인 부분에 1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2번 그래프 이거 2번이라 치면 얘를 그래프 그리면 얘는 x가 0 미만 그러니까 왼쪽 부분에만 그려지는데 얘는 기울기가 2야. 그럼 기울기가 1인 것보다 경사가 좀 더 심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이제 2번 그래프야.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그렸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으면 얘는 1대1 대응 맞니?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면 한 점에서 다 맞나? 맞지? 그럼 이렇게 돼야지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야. 근데 만약에 얘가 내가 초록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얘는 1대1 대응 맞나요? 안 되지. 왜냐하면 이쪽에서 아니, 여기 가운데 사이에 여기 교점이 없어. 이해돼? 그 말은 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져서 두 가지를 얘기할 때는 두 개 그래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프가 연결이 되어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는 내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의 값이랑 이 함수의 값이 다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얘를 넣었을 때 함수의 값이 똑같아야 되므로 0 넣었을 때 위에는 1, 밑에는 a죠. 그게 서로 같아야 돼. 그러므로 a는 1이 되는 거야. 이해함?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너희가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고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gx라고 정해지고 하나는 hx라고 정해지고요. 그때 x의 범위를 a 이상, x는 a 미만 이렇게 나왔을 때 결론은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ga랑 그 다음에 ha는 같아야 한다. 이해함? 그 a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 함수값이 다르면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그게 서로 같아야 된다. 요거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었고 자, 지금까지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있어도 말하기 싫지. 막 힘들어서. 아, 이제 두 문제만 풀면 끝나. 아, 천천히 할까? 빨리 하는 게 낫죠?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이거 되게 쉬워. 이거 되게 쉬워. 엄청 쉬워. 날 믿어. 자, 예제 7번. 자, 얘는요. 이거 진짜 쉬워. 봐봐. F가 항등함수래. 항등함수 뭐였어? 넣은 게 나와야 되지.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G는요. G3은 3인데 얘가 상수함수래요. 상수함수라면 Y값이 3으로 일정하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그럼 F1 더하기 G2를 물어봐. 그러면 F1은 얼마일까요? F는 항등함수니까 1 넣었어. 오케이. 1 넣었으니까 1이 나와야지. 이양? 그 다음에 G2는 X가 2더라도 Y값이 3으로 일정해야 되므로 3. 되게 쉽지? 넘어갈게요. 마지막. 자, 이것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 개수, 상수함수 개수. 자, 여기서는 뭔가 경우의 수를 갖고 할 건데 볼게요. 자, x가 a, b, c. 그 다음에 y가 1, 2, 3. 얘가 정역, 얘가 공역. 벤 다이어그램은 생략해서 쓸게요. 자,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대응돼도 함수. 근데 이게 함수가 하나인 거다. 근데 이렇게 대응돼도 함수죠? 이것도 함수 하나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대응돼도 함수지? 얘도 함수 하나야. 그렇게 일일이 다 개수를 세라는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다 세? 그래서 이제 얘를 경우의 수로 접근할 건데 봐봐. 함수라는 게 되려면요. a라는 값은 무조건 대응하는 값이 1, 2, 3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a는 1이 대응되거나 2에 대응되거나 3에 대응되거나 그러니까 몇 가지야? 세 가지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A가 대응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세 가지야. 그러면 이제 B를 대응시킬 거야. B는 대응될 수 있는 게 마찬가지. 내가 만약에 A가 1에 대응이 됐어. 1에 대응이 됐다고 해서 B가 1에 대응이 되면 안 되니? 아니죠. 그럼 B도 대응될 수 있는 게 세 가지지. 맞아요? 그럼 B도 대응될 수 있는 게 세 가지네. 그럼 C는 몇 가지예요? 그렇지, 세 가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 A랑 B랑 C가 모두 다 대응이 돼야 되거든. 얘네들 대응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 세 가지를 뭐 할까요? 그치, 곱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의 법칙. 너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따라서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 3의 세제곱. 자,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느낌이 오시죠? 여기 말하는 이 3이라는 숫자는 얘의 원소의 개수죠. 맞아? 그러니까 다 세 개씩 되니까 3의 세제곱. 자, 그러면 이제 1대1 대응 개수. 자, 1대1 대응은 이제 어떻게 돼야 돼?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이게 얘는 지금 내가 1번을 푼 거고요. 2번. 1대1 대응은
1, 2, 3이 아니다. ABC네. ABC. 얘가 1, 2, 3. 자, 얘가 대응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A가 1로 대응됐다고 칠게. 그럼 B는 1로 대응되면 되니? 안 되지. 그러니까 B는 2나 3으로 대응되는 거 맞아요? 그 말은 뭐냐면 봐봐. 처음에 A가 대응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오케이, 얘는 3가지. 근데 그럼 B는 몇 가지가 돼? 하나 줄어드네. 그럼 C는 몇 가지예요? 1가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상수함수. 얘들 상수함수는 몇 가지였어? 이거 1초 안에 구할 수 있잖아. 상수함수 몇 가지예요? 3가지. 왜냐면 다 1로 대응되는 거. 이렇게. 1로 대응되는 거. 아니면 다 2로 대응되는 거. 아니면 다 3으로 대응되는 거. 이렇게 3가지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것까지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진짜 마지막으로 숙제에서는 이런 게 나오니까 잠깐 얘기하면요.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이 x, 공역도 x라는 뜻이야. 그죠? 그럼 얘가 1, 2, 3, 4고 얘가 1, 2, 3, 4야. 그럼 함수의 개수는 함수의 개수는 각각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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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인가요? 맞아요? 그럼 얘는 4의 4제곱. 그 다음에 1대1 대응 개수는 몇 개예요? 1대1 대응 개수. 처음에 1이 대응될 수 있는 거 4가지. 근데 2는 3가지, 2가지, 하나. 이렇게 4, 3, 2. 규칙 알겠죠? 그 다음에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넣은 게 나와야 되니까 얘는 한 가지지.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4 넣으면 4. 그러니까 각각의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여서 한 가지야. 이해했어? 1 넣으면 1, 1을 1 나와야 되고 2는 2 나와야 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상수함수 몇 가지요? 얘는 4가지. 왜냐면 y값이 다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다. 이렇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숙제는 똑같아. 유형편 해오시면 돼요.